안녕하세요 도로고 시청자 여러분들, 다니엘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아우디나 폭스바겐 차량의 엔진 튠, 그러니까 ECU 튠을 해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뭐가 됐든 간에 ECU 튜닝을 하면 DSC 튜닝 혹은 TCU 튜닝이라고도 하는데, 과연 이제 DSC 튜닝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차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을 해드리자면, DSC라는 거는 이제 폭스바겐하고 아우디 차량에 들어가는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입니다. 포르쉐는 PDK라고 하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DCT라고 하는데, 일단 폭스바겐 아우디는 그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를 DSC라고 하고요. 보통 스테이지 1, 2, 3 올리실 때 DSC 튜닝을 한다는 얘기는 엔진 출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토크도 높아지잖아요. TCU, DSC 소프트웨어 자체가 순정 출력, 그러니까 순정 엔진 출력의 토크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한 거라서 만약에 스테이지 2, 3를 올리면 출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만큼 토크도 올라가기 때문에 클러치가 슬리핑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러치 슬리핑이라는 게 변속기 클러치가 엔진에서 100% 출력을 구동계로 전달을 못하고 클러치에서 약간 미끄러짐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SC 튜닝이라는 것 자체 주 목적이요, 일단 클러치의 그 클램프 포스를 더 높여서 기존 TCU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이제 클러치가 더 많은 토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튜닝입니다. 근데 DSC 튜닝 자체가 거의 ECU 튠만큼 비쌉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DSC 튠 그 클러치 클램프 포스 올리는 그 소프트웨어만 해도 APR의 경우 1199불, 그러니까 하나로 한 100만원 정도 되는 돈이고요. 그 외에 뭐 TVS나 레이싱 라인, 뭐 기타 커스텀 튜닝 DSC 튠도 있는데, 대부분 거의 적어도 70만원대에서 100만원, 120만원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로. 그래서 좀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죠. 그 튜닝을 하는 가격이 거의 ECU 튜닝 하는 가격이랑 비싼데, 또 막상 그 주 목적이 이제 클러치 슬리핑 현상을 줄이는 거고, 솔직히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뭐 거의 같은 돈을 내도 ECU 튠만큼 성능 그 차이가 체감적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에 APR 스테이지 3 ECU 튜닝을 올려서 팝콘맷도 올리고 성능도 높였는데, 저도 이제 DSC 튜닝을 그 돈 주고 하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ESC 튜닝을 하고 슬리핑, 이제 클러치 슬리핑 현상이 있거나 기타 뭐 파워 전달이 100% 안 되거나 뭐 문제가 느껴진다 이러면 제가 그러니까 TCU, DSC 튜닝을 제가 그때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한다고. 근데 지금 이제 스테이지 3를 올리고 지금 거의 반년 동안 10,000km 넘게 탔는데 전혀 문제 없이 재밌게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DSC 튠 없이 이제 ECU, 지금 스테이지 3이긴 하지만 이제 변속기는 그냥 순정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골프 7세대 같은 경우에는 GTI랑 얼은 DQ250이라는 6단 이제 웻 클러치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사용을 합니다. 폭스바겐 스펙에 보면은 이 6단 이제 DQ250 변속기가 순정 상태에서 최대 버틸 수 있는 토크 한계점이 420Nm 토크라고 하는데요. 제 차가 지금 밀 출력 기준으로 모르겠지만 APR 웹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크랭크 기준 최대 토크가 522Nm 토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정 변속기가 견딜 수 있는 토크가 420Nm인데 지금 출력이 크랭크 기준 522Nm 토크니까 순정 소프트웨어보다 100Nm 정도 오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이유는
일단 골프 GT하고 얼 같은 경우에는 그 픽 토크, 제일 높은 토크가 저 RPM에서 들어와요. 픽 토크가 보통 2000 RPM에서 3500 RPM 사이에 들어오는데, 솔직히 그때 풀악셀 밟을 때는 런치 컨트롤 말고는 거의 풀악셀 밟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하거나 뭐 산 와인딩을 할 때 막 고 RPM 막 4000 RPM에서 6000 RPM으로 달릴 때도 사실상 500Nm 토크의 출력을 변속기가 받을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다이노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다이노그래프가 여기 있는데, 이제 4000 RPM 보통 급가속을 하거나 드래그 레이스를 할 때 1단에서 6000 RPM까지 쭉 올리고 시프트를 해서 보통 4000 RPM에서 6000 RPM 정도 사이에 랩 레인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속을 하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4000 RPM에서 6000 RPM은 지금 400Nm 토크도 나오기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순정 변속기 소프트웨어가 이제 클러치가 버틸 수 있는 토크가 420Nm라면 충분히 스테이지 2나 스테이지 3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클러치 마모 현상을 줄이거나 클러치 슬리핑 현상을 아예 안 나타나게 하려면 지금 이 420Nm보다 더 높은 토크가 나오는 토크 구간대에서 풀악셀을 밟지 않으면 훨씬 더 좋은 변속기 컨디션을 유지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마지막으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APR이나 레브나 커스텀 튜닝이나 뭐가 됐든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를 하실 때 DSG 변속기 튜닝을 하면 안 한 것보단 좋다. 근데 가성비는 좋지 않고, 만약 스테이지 3를 했더라도 피크 토크 내에서 풀악셀을 밟지 않는 이상 굳이 DSG 튜닝을 할 필요는 없다. 그게 제 결론이고요. 차라리 저라면 그 변속기 튠을 할 그 1100불 가지고 이제 바디길이나 좋은 휠을 투자를 해서 차를 좀 더 멋지게 꾸미고 좀 재밌게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봤고요.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